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의료 강국들이 자존심을 걸고 중앙아시아 한복판 우즈베키스탄에 병원을 세우기 위해 국가의 영혼을 건 한판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모두가 유럽과 미국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했죠.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병원은 역사도 짧고 경험도 부족하다며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의료기술이 있기는 한가요? 비웃음과 냉소가 가득했던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숨겨둔 비장의 카드가 공개되자 전 세계 의료계가 발칵 뒤집힐 줄은.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기상천외한 전략으로 이 거인들을 모두 이기고 3,000평 병원을 세울 수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감동설에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저는 말리카 누르무하, 우즈베키스탄 부하라시 보건부 국장입니다. 국장님, 중앙정부에서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비서팔이다가 문서를 들고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손에 든 공문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죠. 부하라시 3,000평 규모 자립형 병원 프로젝트 드디어 현실이 되는 거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부하라의 오래된 건물들이 보였어요. 수백 년 된 모스크와 마드라사 사이로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금씩 들어서고 있었죠. 우리 도시도 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의료시설만큼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파리다, 이번만큼은 절대 실패할 수 없어. 제가 중얼거리자 파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도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과거에 겪었던 쓰라린 경험을 말이죠. 5년 전 프랑스 병원 컨소시엄과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떠올랐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에 속아서 계약을 맺었는데 결국 건물만 짓고 기술 이전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장비는 고장나면 본국에서 기술자를 불러와야 했고 운영 매뉴얼도 현지 상황에 맞지 않았죠. 이번엔 다를 거야. 병원을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들 파트너를 찾는 거니까. 제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모스크바 의과대학에서 보건행정학 박사를 받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연수를 받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책에서 배운 게 아니었어요.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낀 것들이죠. 책상 위에 놓인 후보국 리스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스페인, 독일, 미국 모두 의료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왜 들어있지? 파리다에게 물어보니 중앙정부에서 형식상 포함시켰다고 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어요.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되는 나라인데 우리보다 조금 클 뿐이잖아요. 게다가 의료 분야에서 한국이 유명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모든 나리를 공정하게 평가해보자.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스페인이나 독일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전통적인 의료 강국들이니까요. 과연 누가 진짜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다음 주부터 각국 대표단들과의 본격적인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건 스페인 팀이었어요. 바르셀로나 의료센터에서 온 대표가 정말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왔더군요. 우리는 유럽 최고의 의료 기술을 자랑합니다. 스크린에 펼쳐진 병원 내부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우주선 같은 수술실과 호텔 같은 병실들이 나왔어요. 로봇 수술 장면도 보여줬는데 의사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조작하니까 로봇이 정밀하게 수술을 하더라고요. 프리미엄 병동도 준비했습니다. 부하라의 VIP들이 만족할 만한 시설이죠. 정말 럭셔리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우리 현실과는 거리가 먼 느낌이었습니다. 독일 팀은 더욱 체계적이었어요. 지멘스 의료기기 담당자가 직접 와서 기술적인 부분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독일의 정밀함과 엔지니어링을 부하라에 그대로 옮겨놓겠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자료는 정말 꼼꼼했어요. 모든 장비의 스펙과 성능 데이터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100년도 고장나지 않을 시설을 만들어드립니다. 확실히 믿음직스러웠어요. 하지만 가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국 팀은 규모 자체가 달랐어요. 메이오 클리닉 계열사에서 온 대표단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조했습니다. 부하라 병원이 미국 본토와 실시간으로 연결됩니다. 화상 통화를 통해 실제로 시카고에 있는 의사와 연결해 보여주더군요. 정말 신기했어요. 세계 어디서든 최고의 의료진과 상담받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각각 정말 매력적인 제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우리가 만들어줄게라는 식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 팀의 차례가 됐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 2명이 들어왔는데 다른 팀들에 비해 수수해 보였어요. 화려한 홍보 자료도 없었고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통역을 통해 들리는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그들이 보여준 자료는 정말 달랐습니다. 병원 건물 사진 대신 운영 시스템과 교육 프로그램이 더 많았어요. 저희는 병원을 파는 게 아닙니다. 함께 만들고 함께 운영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운영과 교육, 기술 이전을 모두 포함한 일괄 패키지를 제안드려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울렸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나 인력, 배치 계획은 다른 나라들만큼 자세하지 않았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 팀의 진정성은 느껴졌지만 과연 실용적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한국 팀과의 2번째 미팅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조금 달랐어요. 말리카 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국 대표가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통역사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저희도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다른 나라들은 모두 성공 사례만 늘어났는데 한국은 실패 얘기를 꺼내다니요. 25년 전 한국도 프랑스에서 병원 시스템을 수입했습니다. 당시 저희는 정말 간절했어요. 스크린에 오래된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70년대 한국 병원의 모습이었는데 정말 초라해 보였어요. 프랑스 업체가 최신 장비와 시설을 약속했죠. 저희는 그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국 대표의 목소리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장비는 왔지만 기술 이전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고장나면 프랑스에서 기술자를 불러와야 했고 부품값도 말도 안 되게 비쌌어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저희가 겪었던 일과 똑같았거든요. 운영 매뉴얼도 한국 상황에 맞지 않았어요. 환자 응대 방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서양식이었죠. 한국 팀원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료진들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새 장비는 있는데 제대로 쓸 줄 모르니까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 됐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 얘기가 왜 이렇게 생생하게 들리는 걸까요? 그래서 저희가 깨달은 게 있어요. 기술만 가져오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였어요. 한국 대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번엔 현재 한국 병원들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20년 동안 달렸습니다. 남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실패를 통해 배운 게 있어요. 병원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기술은 장비가 아니라 노하우라는 걸 말이죠.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모두 자신들의 성공만 자랑했는데 한국은 실패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저희와 똑같은 실패를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부하라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부하라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대표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장사를 하려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정말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국 병원들의 자립도 변화를 보여주는 차트였습니다. 처음엔 수입 의존도가 80%였어요. 지금은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부하라와 함께 나누고 싶어요. 미팅이 끝나고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감정적으로는 한국 팀에 끌렸지만 이성적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많았어요. 진정성만으로 충분할까? 실사단을 구성해서 각국 병원을 직접 가봅시다. 제가 보건부 회의에서 제안했어요. 아무리 프레젠테이션이 좋아도 실제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으니까요. 실사단은 저를 포함해서 의료진 3명, 행정 담당자 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모두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였습니다. 공항에서부터 VIP 대우를 받았어요. 리무진이 마중 나와 있었고 호텔도 최고급이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마치 궁전 같았어요. 로비는 호텔보다 화려했고 복도마다 예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병원은 유럽 왕족들도 이용하세요. 안내하는 직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수술실도 정말 첨단이었습니다. 로봇 수술 장비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운영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외국인이었거든요. 기술 책임자는 독일에서 왔고 주요 장비 관리는 미국 회사에서 담당해요.
실사단 의료진 중 한 명이 조용히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스스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독일 뮌헨의 병원은 더욱 체계적이었어요. 모든 게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링의 힘입니다. 안내자가 설명했어요. 장비들은 정말 정밀했고 고장도 거의 안 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핵심 기술자들은 모두 독일 본사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지 직원들은 주로 보조 업무만 담당해요. 실사단 행정 담당자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기술 이전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없더라고요. 미국 시카고의 병원은 규모 자체가 달랐어요. 정말 거대했고 글로벌 네트워크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 협진이 가능해요. 화상 회의실에서 런던, 도쿄, 뉴욕의 의사들과 동시에 연결되는 걸 봤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운영은 완전히 미국 시스템이었어요. 현지 적응보다는 글로벌 표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우리 같은 중간 규모 도시에는 과한 것 같아요. 실사단 의료진이 솔직한 의견을 말했습니다. 비용도 너무 많이 들 것 같고요. 세 나라를 다 돌아보고 나니 실사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어떤 사람은 화려한 시설에 감탄했고 어떤 사람은 현실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말 가봐야 하나요? 한 팀원이 물어봤어요. 다들 조금 피곤해하는 기색이었습니다. 형식상이라도 가봐야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요. 제가 그렇게 답했지만 솔직히 저도 큰 기대는 안 했어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규모도 작고 역사도 짧으니까요. 그래도 그들이 말한 기술 이전 얘기는 궁금해요. 실사단 의료진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실패 경험을 솔직하게 얘기한 건 인상적이었거든요. 비행기에서 한국으로 가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본 병원들은 모두 훌륭했지만 뭔가 아쉬운 점들이 있었어요.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건 뭘까?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과연 어떤 걸 보게 될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팀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리무진은 아니었지만 깔끔한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편안히 오셨나요? 한국 대표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공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봤는데 생각보다 현대적이더군요. 저희가 먼저 보여드릴 병원은 서울의 중견병원입니다. 차에서 내려 병원 앞에 섰을 때 첫인상은 솔직히 평범했어요. 다른 나라 병원들처럼 화려하지도 않았고 규모도 크지 않았습니다. 겉보기엔 별로네요. 실사단 중 한 명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분위기가 달랐어요. 로비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매우 기능적이었습니다. 환자들의 동선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이 병원의 특징은 IT 기반 스마트 설계예요. 안내하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벽에 붙은 모니터들을 보니 실시간으로 병원 전체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환자가 접수하는 순간부터 퇴원할 때까지 모든 과정이 시스템으로 관리됩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실제 운영 모습을 봤어요. 간호사들이 태블릿으로 환자 정보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의사와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개발한 통합관리 시스템이에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모든 게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수술실로 이동했을 때 더 놀랐습니다. 로봇 수술 장비가 있는 거예요. 스페인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것도 수입한 건가요? 제가 물어보니 한국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희가 자체 개발한 겁니다. 정말요? 실사단 의료진이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을 줄 몰랐거든요. 실제로 수술하는 모습도 보여드릴까요? 그들이 실시간 수술 장면을 보여줬어요. 의사가 능숙하게 로봇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이 장비를 다룰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저희는 교육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어요. 병동도 둘러봤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환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어요. 침대마다 스마트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환자의 생체 신호가 실시간으로 중앙 모니터링 센터로 전송되어 간호사가 시연해 보여줬는데 정말 편리해 보였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알람이 울려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교육센터였어요.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간호사들이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뮬레이터도 저희가 만든 거예요. 가상 환자를 대상으로 실제와 똑같은 상황을 연출할 수 있었어요. 의료진들이 실제 환자 없이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교육이 끝나면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어요. 저는 점점 놀라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였던 한국 병원에서 이런 첨단 기술들을 보게 될 줄 몰랐거든요. 이들은 겸손하게, 그러나 실제로는 앞서가고 있었구나. 실사단 회의에서 모두들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말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에요. 기술 수준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고요. 저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실용성, 과시보다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한국의 접근 방식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한국 병원 실사 둘째 날, 저희는 연구개발센터로 안내받았습니다. 여기서 부하라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어요. 한국 팀 책임자가 대형 스크린 앞에 섰어요. 화면에 부하라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부하라의 기후와 전력 상황, 지형을 모두 분석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희보다 부하라를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름 최고 기온이 45도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냉각 시스템을 특별히 설계했습니다. 스크린에 병원 설계도가 나타났어요. 일반적인 설계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점도 고려했어요. 자체 발전 시스템과 비상 전력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했습니다. 엔지니어가 세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정전이 되어도 최소 사흘은 병원이 정상 운영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모래바람도 문제죠. 공기 정화 시스템을 특별히 강화했어요. 정말 세심하게 고려되어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자신들의 표준 모델만 제시했는데 한국은 부하라의 맞춤형으로 설계한 거였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다음 화면에는 교육 프로그램이 나타났어요. 30명의 부하라 의료진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6개월간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실사단 의료진들이 관심 있게 들었어요. 단순히 장비 사용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병원 운영 철학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전수하겠습니다. 교육 커리큘럼을 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행정관리, 환자 서비스까지 모든 분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부하라로 돌아가면 이분들이 다른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이 계속 전수되겠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목표는 부하라 병원이 완전히 자립하는 거예요. 한국 대표가 강조했어요. 5년 후에는 저희 도움 없이도 모든 걸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 매뉴얼도 보여줬는데 모든 게 우즈베크어로 번역되어 있었어요. 현지 언어로 된 매뉴얼이 있어야 진짜 기술 이전이 되는 거죠. 번역의 질도 높았어요. 의료 전문 용어들이 정확하게 옮겨져 있었습니다. 보건 클라우드 시스템도 공유할 예정이에요. 컴퓨터 화면에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전체 병원들이 사용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이었어요. 부하라 병원도 이 네트워크에 연결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한국 의료진과 실시간 상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이 병원은 그냥 수출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미래 그 자체였어요. 질문이 있어요. 실사단 의료진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만약 한국과 관계가 나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솔직하고 현실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기술 이전이 중요한 거예요. 한국 대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희와 관계없이도 부하라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어야 진짜 성공이죠. 연구개발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다른 실사단 멤버들과 얘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인상적이에요. 이런 접근 방식은 처음 봐요. 다른 나라들과는 확실히 다르네요. 모두들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봤던 한국이 이제는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되어 있었어요. 이들은 병원을 파는 게 아니라 정말 파트너가 되려고 하는구나. 부하라로 돌아온 후 최종심사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보건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어요. 각국 실사 결과를 발표해 주세요. 시장님이 말씀하시자 회의실 분위기가 긴장됐습니다. 실사단 의료진이 먼저 발표했어요. 스페인과 독일, 미국 모두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줬습니다. 각국의 장점들을 차례로 설명했죠. 화려한 시설, 첨단 장비, 글로벌 네트워크까지요. 하지만 공통적인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실사단 행정 담당자가 보충 설명했습니다. 운영은 주로 본국 직원들이 담당하고 현지 직원들은 보조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한국은 어땠나요?
부시장님이 물어보셨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직접 발표에 나섰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규모도 작고 인지도도 낮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보니 가장 실용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실사 결과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부하라 맞춤형 설계, 완전한 기술 이전 계획,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까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정 담당관이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50억 달러 투자 보조금을 제안했습니다. 스페인도 VIP 병동 건설비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했고요.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역시 돈 얘기가 나오니까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재정적 지원도 중요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봐야 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희는 병원을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거잖아요. 제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50억 달러를 받아도 우리가 운영할 수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VIP 병동이 화려해도 우리 의료진이 제대로 활용할 수 없으면 허상 아닌가요? 심사위원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저는 과거 프랑스 프로젝트 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화려한 건물과 최신 장비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저희와 똑같은 실패를 겪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픔을 이해해요. 기술이 아니라 진심과 철학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말리카 국장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파트너입니다. 단순한 공급업체가 아니라요. 재정 담당관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하죠? 한국 제안이 가장 경제적이에요. 제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운영비가 가장 적게 들어요. 자립도가 높아지니까요. 무엇보다 우리 의료진이 성장할 수 있어요. 심사위원회에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한국 파트너십 제안을 승인합니다. 시장님이 선언하시자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성사시킨 것 때문이 아니라 진짜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계약 체결식은 부활하시 전체에 생중계됐습니다. 시민들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한국 대표와 악수하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 좋은 파트너를 만났구나.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석 달 만에 부활아 병원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국장님, 한국 기술자들이 도착했어요. 파리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창밖을 보니 공사 현장에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이 함께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언어도 다른데 어떻게 저렇게 잘 협력하죠? 현장에 나가보니 통역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술자들은 도면과 손짓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나 보네요. 한국 현장 책임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말리카 국장님, 사막 모래 문제 때문에 설계를 일부 수정했어요. 어떻게요? 공기 정화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외벽 재질도 바꿨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책을 찾아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전력 공급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했어요. 우즈베키스탄 전기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우리 전력망을 정확히 분석해서 최적화했거든요. 건설 현장을 보면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정말 부활아를 위한 병원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6개월 후 병원 외관이 완성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멋있었어요. 현대적이면서도 부활아의 전통 건축 양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내부 시설도 보시죠. 한국 팀이 안내했어요.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시설이 최신식이었지만 사용하기 쉽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클라우드 기반 통제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중앙 관제실에서 병원 전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었어요. 환자 현황부터 장비 상태까지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본토와도 연결되나요? 물론이죠. 응급 상황이 생기면 서울의 전문의와 즉시 상담할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병원 기념비 앞에서 저는 잠시 멈춰 섰어요. 거기에는 한국어와 우즈베크어로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이건 자립의 심장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개원식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부활아 시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구경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말 우리 병원이 맞나요?
한 시민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교육받고 돌아온 우즈베키스탄 의료진들이 능숙하게 장비를 다루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이제 정말 우리 것이구나. 개원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국장님, 카자흐스탄에서 실사단이 온다고 해요. 카자흐스탄요? 우리 병원을 보고 싶다고 하네요. 정말 신기했어요.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하라 모델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하고 싶다고 해요. 한국 대표가 기쁘게 말했어요. 벌써 카자흐스탄 국립아동재활병원에서 한국 모델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몇 달 후 중앙아시아 의료 컨퍼런스가 부하라에서 열렸어요. 각국 보건부 장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부하라 병원이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어요. 키르기스스탄 보건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식 파트너십 모델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증거였거든요. 한국 대표와 함께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부하라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이 뭔지 말이에요.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중앙아시아 전체가 우리의 무대가 될 거예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부하라의 석양이 병원 건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철학이 수출됐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진심과 파트너십 정신이 이제 실크로드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부하라 한국병원은 이제 중앙아시아 의료 혁신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진심의 한류가 시작된 거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하라에 세워진 3,000평의 한국병원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기술이 전수되고 철학이 뿌리내린 이 병원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낯선 도시, 누군가에겐 한때 존재조차 몰랐던 나라였던 한국은 지금 이곳에서 희망이 되고 변화가 되고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를 향한 한국의 진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한국병원에서 경험한 따뜻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진심 하나가 또 다른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